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이제 오늘이 고객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거의 한 분기 동안 고객에 대한 논의를 했죠. 지난주 한 2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영업팀이 고객 관계 또는 고객 관리에 있어서 팀의 총체적 역량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케팅, 디지털. 오늘은 마지막 함께라는 주제를 한 번 더 논의하는데, 이 함께뿐만이 아니라 고객 관리 전반적인 주제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한 가지 주제를 덜 한 게 있다면 에코시스템입니다. 에코시스템은 제가 처음에 고객 관리를 말씀드릴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객의 접점을 유지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파트너 관계에 있는, 협력 관계에 있는 한 팀이 시장을 어떻게 생태계를 형성해서 커버할 것이냐라는 주제였죠. 이거는 앞으로 한 3달 후 고트마켓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시간을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워낙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고객 관리의 마지막 주제로서 함께와 연동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Climate and Culture입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분위기 또는 문화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얘기하지만, 사실 조직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 Climate Culture는 하나의 두 개의 단어를 결합시켜서 따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직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경영학에서 얘기했을 때 또는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세계의 흐름은 정해져 있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내고 또다시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이 되는 거죠. 계획의 축을 형성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 전략을 구가하는 것이 이른바 계획이겠죠. 우리 제품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전략이 있어야겠죠. 그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 조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실행 조직을 이끌고 갈 리더십 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리더십 팀이 있다면 당연히 조직마다 리더의 스타일에 의해서 조직의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게 실행의 큰 축이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가 결국은 기업의 성과는 비즈니스 결과로 나타나죠. 매출로, 수익으로, 마켓쉐어로 또는 이익률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뭐냐, 조직의 이른바 클라이밋 컬처입니다. 문화와 이른바 분위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개를 따로 띄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직의 문화죠.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께 고객 관리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결과의 두 가지 큰 축인 KPI, 비즈니스 인덱스와 조직의 문화, 클라이밋 컬처가 서로 끝에 가 있지만, 사실은 비즈니스 성과는 조직의 문화와 클라이밋 컬처에 의해서 한 30% 내외의 임팩트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조직의 문화에 의해서 기업의 성과는 동일한 조직 제품을 갖고 있고 동일한 전략을 구가하고 동일한 인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클라이밋 컬처를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클라이밋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위기, 조직의 이 분위기가 어떻다, 느낌이 어떻다, 이런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지만, 조직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클라이밋을 구성하는 6가지 요인이 있죠.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전체적으로 명확한 조직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느냐, 크레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이 정해져 있느냐, 스탠다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전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조직의 책임을 갖고 있는 조직이냐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플렉서블하냐, 또는 요새 말로 얘기하는 에이자일하냐. 그 다음에 조직에 명확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이 존재하느냐, 팀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 6가지가 뭉쳐서 우리는 흔히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관리에서 얘기하는, 조직의 리더들이 얘기하는 클라이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이 분위기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클라이밋은 제가 너무 클라이밋 컬처를 단어적으로 구분해서 보지 말자. 문화라는 것은 여기 어린이 백과사전에 나온 정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단 분리를 하자면 클라이밋과 컬처는 빙산의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컬처는 빙산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죠. 90% 이상이 감춰져 있는 분이 컬처고 나타나는 것이 클라이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클라이밋과 컬처를 비교해서 클라이밋은 이거고 컬처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겠지만 이것을 그냥 사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관점을 몇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길게 논의하는 것은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클라이밋 컬처를 제가 논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클라이밋 컬처에 대해서 지나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고객 관리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초반 한 글로벌 IT 기업이 망할 뻔했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전략적인 변환점에 차관점을 잘못 잡아감으로 해서 시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수반할 회사가 한 CEO를 인바이트하죠. 이른바 루거스너라는 CEO가 와서 10년 동안 1993년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 10년 가까이 CEO를 하고 났는데 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트랜스폼하고 났는데 쓴 책이 있죠.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은 리더들이 이 책을 읽었으니까요. 이 책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재미있는 일화를 몇 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 양반이 한 아주 이 거스너 회장이 한 굉장히 가슴이 와서 닿는 단어가 뭐냐. 문화가 내가 이 회사를 맡기 전에는 여러 경영 요소 중에 하나인지를 알았는데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지 알았는데 이게 문화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우리의 승부수가 된다.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 그런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까 클라이밋 컬처에 의해서 조직의 3분의 1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거스너 회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재미있는 일화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일화 하나 딱딱하니까 말씀드리죠. 원래 이 회사의 창시자는 드레스 코드라는 걸 만들었죠. 고객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고객을 만나라. 고객이 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 작업을 하면 되겠느냐. 엔지니어들도 고객이 정장을 했으면 감색 양복 싱글을 입고 가고 와이셔츠는 흰색으로 반드시 입어라. 이 의미는 뭐냐? 고객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고객과 눈높이를 맞춰라는 뜻으로 창시자가 했던 드레스 코드죠. 거스너 회장이 얘기한 것은 뭐냐? 그런 동안 반세기 이상이 지나고 난데 고객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드레스 코드가 옛날처럼 정장이 아니라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로 바뀌고 있는데도 이 회사는 모두 다 코드가 정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양반이 그래서 95년도에 취임한 지 2년 만에 드레스 코드라는 것을 없애버렸죠. 정장이라는 것이 우리 회사의 드레스 코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있죠. 이분이 처음 CEO로서 부임해서 임원회의에 처음 참석을 했다고 하죠. 참석을 했는데 50명 가까운 경영층이 모여 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여성분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남성들은 하나같이 감청색 싱글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물론 당연히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메고 있죠. 물론 또 구두는 이 책에 나오지 않았지만 구두는 좀 끝매는 구두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이 양반이 자기만 보니까 흰색 와이셔츠가 아니라 청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임원들과 회의를 할 때 이 양반은 흰색 와이셔츠를 바꿔 입고 간 거죠. 거스너 회장은.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 외의 모든 남자 임원들은 와이셔츠를 청색으로 입고 왔더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조직이 위를 쳐다보면서 리더의 말을 따라가는 아주 복종적인 조직 문화가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차트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또는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읽어보시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얘기. 문화가 결국은 뭐냐? 문화는 재무나 회계나 인사나 또는 여러 가지 기업의 요소들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기업의 미래를, 승부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차트를 다시 돌아가시죠. 기업의 성과는 조직의 분위기, 클라이밋 컬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결국은 이 클라이밋 컬처를 좌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직의 문화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리더들이죠. 조직의 클라이밋을 좌우하는 사람이 리더십 스타일이죠. 리더의 스타일에서 조직의 클라이밋이 달라지죠. 결과적으로 조직의 클라이밋과 컬처가 조직의 결과의 3분의 1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리더십 팀에 의해서 조직은 3분의 1의 성과가 좌우된다. 동일한 제품, 동일한 전략, 동일한 인력들을 갖고 있어도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는 28%에서 35%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객관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고객관리를 얘기했었죠. 지금 한 12주 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보여줬던 차트 기억하십니까? 상간 오지에 만물차를 몰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또는 집마다 길에 기다리는 할머니를 만나서 그 할머니가 원하는 제품을 전달해 줬던 만물 가게 기억하십니까? 대천에서 생선을 사서 홍성까지 버스를 타고 양푼이에 머리를 메고 하시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생선을 파시던 TV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할머니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고객, 시장, 거창하게 얘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도요다기 이치가 얘기했죠. 현지 현물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 우문현답, 저희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현자가 뭡니까? 결국은 고객이거든요. 시장이거든요. 그 주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연 모든 B2B 영업 조직이 과연 고객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제가 만나는 기업 중에 하나 100%, 0.1% 고객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고객 중심의 문화 얘기하지 않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객 중심 기업, 고객 중심 영업체를 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 돌아 계신 거의 90% 이상이 지금 C레벨 이상이시고, 여기 임원분들 계시고, CEO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고객 중심에 대한 마케팅 활용이든지 고객 정보 충족이든지 항상 솔선수범, 리딩 바이 example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네들은 왜 고객 정보를 입력하지 않니? 너네들은 왜 고객 정보를 축적하지 않니? 왜 활용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기 전에 CEO가 먼저 고객을 만났으면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면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더라. 내가 임원이면 내가 어떤 고객의 관리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공유하십니까? 이걸 시스템에 남기십니까? 직원들한테 보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직원들한테 너네들은 왜 고객 정보를 입력하지 않니? 축적하지 않니? 우리 회사는 왜 고객 정보가 없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직의 문화라는 클라이밋 컬처라는 주제와 그 마지막 주제를 이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결국은 리더들이 고객 중심 문화로 정착시키는 성패를 좌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관리의 시스템 포커스가 달라져야 됩니다. 영업 조직은 누구나 어느 조직이나 주기적으로 비즈니스 미팅을 하시죠. 실적 관리를 하시죠. 매주 하시기도 하고 격주로 하시기도 하시고 매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분도 계시죠. 뭘 들여다보십니까? 물론 결과를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1시간의 시간을 쓰더라도 10시간의 시간을 쓰더라도 숫자를 쳐다봐서 숫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경험을 뼈저리게 해봤었고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영업 조직에 또는 영업 리더들과 비즈니스 결과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논의하고 쳐다봐봤자 답은 없다는 겁니다.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포커스가 결과가 아니라 실행 과정에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비즈니스 미팅에 왜 90%밖에 못합니까? 10%의 갭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여러분은 왜 얼마의 숫자가 부족합니까?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미 한 주 남은, 두 주 남은, 3주 남은 그 기간 안에 그러한 갭을 리커버리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블루보드가 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관리의 시스템의 주제가 평상시에 영업조직은 결국은 실행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객은 우리한테 어떤 불만을 얘기합니까? 우리 직원들은 어떤 고객들을 만나고 다닙니까? 우리 직원들은 왜 고객을 만나지 못합니까? 고객의 불만은 무엇인데 왜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과연 여러분들의 관리 시스템에서 논의하고 있느냐. 질문을 드려도 똑같은 숫자가 아니라 과정, 경과, 프로세스를 쳐다보는 게 좋더냐다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아까 제가 클라이밋 컬처에 있어서 조직의 클라이밋을 측정하는 6가지 요소 중에서 있었던 게 뭐냐. 스탠다드죠. 그죠? 조직이 어떻든 팀 커미트먼트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분기별로 또는 연도별로, 반기별로 실적 관리를 하는 여러분들 회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과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시고 성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제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한 해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올해 고객 중심 문화 원년이다. 우리는 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시장을 쳐다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리더 없으실 겁니다. 아마 시무식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2달이 지나고 3월 달이 되었을 때 분기 결산을 하는 조직에서 만약에 성과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숫자가 부족한 부분만 메우는데 전부 다 집중하세요. 딴 거 얘기하지 마세요. 장기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전략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조직이 매우 많습니다. 뭡니까? 일관성입니다. 고객을 얘기하면서 고객 중심 문화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결과가 장기적으로 안 좋았을 때 많은 리더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패착이 뭐냐?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우리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얘기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관성입니다. 다시 오늘 제가 고객 관련된 마지막 주제로서 왜 클라이밋 컬처를 얘기하느냐. 수없이 많은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결국은 리더라는 거죠. 여기 돌아 계신 리더분들께 제가 부탁드린 건 첫 번째 솔선수범, 직접 움직이셔라. 고객을 만나셨으면 직접 기록하시고 직접 메일을 보내고 직접 공유하셔라. 두 번째는 어떻든 관리 포커스를 균형을 맞추되 결과를 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과에 모든 시간을 메모하지 마셔라. 메모하지 마셔라. 마지막, 일관성을 잃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적인 비전을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얘기하겠지만 오늘 얘기하신 그 마음이 그 실행의 포커스가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도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관성,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는 포카를 하는 게 아니죠. 제 차트를 집어넣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포카를 하는 게 아니라 카드 3장, 4장 쳐다보고 게임을 지르는 게 아니라 바둑을 두는 겁니다. 수백수에 300수, 350수를 두면서 시장을 읽어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고객 관리죠. 자, 딱딱하고 좀 연초에 언짢은 얘기일 수 있으십니다. 특히 여기 계신 리더분들께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음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객 얘기를 끝내면서 우리가 세 달 가까이 진행됐던 주제에 간단히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라, 공부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객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그래서 부서마다 다르고 또는 파트너와 채널 또는 영향력자 이런 사람을 고객으로 혼동하는 것도 다르고 오늘의 고객만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걸 바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고객 정의를 내라. 그래서 유저와 프로스펙트까지 같이 생각하는 걸 해라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고객 선택과 집중이라 이름으로 고객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객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 편한 대로 우리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집중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되 고객을 제대로 넓혀서 커버하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번째,
단기 성과 중심으로 고객을 관리하다 보니까 계획만 짜고 실행은 안 된다. 평가도 안 된다. 그래서 플랜 두 씨 사이클을 꼭 지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에서 영업 직원들이 고객을 적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 또는 접대, 잘못된 접대 또는 컴플라이언스 이런 주제를 말씀드렸고 이것도 한번 돌아봐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객 정보 축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고객 정보를 너무 데이터 중심, 숫자 중심, 기본 정보 중심인데 고객의 보이스와 고객의 경험을 축적하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쌓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모든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조직적인 어떤 체계, 지원 시스템, 또 하나 고객 정보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클린징 데이를 정하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또 말씀드렸죠. 함께 해야 된다. 영업 직원들만이 고객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정보는 모든 조직이 함께 한다. 마케팅 제대로 이해하고 마케팅과 시간을 보내고 마케팅 팀을 활용해라. 디지털도 막연하게 디지털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의 원칙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나는 클라이밋 컬처죠. 함께하고 고객 관리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세우는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은 리더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사상누각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카드로 집을 짓는다 그러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정말 강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3달 동안 고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큰 주제이면서도 참 상식적인 주제들이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가 3달 동안 고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다음 주서부터 2달 동안은 가치 비즈니스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거는 넓게 하자면 몇 달을 할 수도 있겠고 짧게 하자면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기대 수준에 어느 정도의 부합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한 2달 동안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 비즈니스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각 유형별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개해 가는지라는 것을 앞으로 2달 동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다시 한번 의욕차게 시작하시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걸 직원들에게 잘 얘기해 주시면서 견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